영호는 창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72세의 나이에도 건강은 괜찮았지만 은퇴 후 3년째 이어지는 무료함은 그를 지치게 만들었다. 옆에서 잠들어 있는 아내 정순을 바라봤다. 68세인 정순은 최근 당뇨와 고혈압으로 자주 병원을 드나들고 있었다. 여보, 약 드실 시간이에요. 영호가 부드럽게 정순을 깨웠다. 정순은 힘겹게 일어나 7알의 약을 복용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영호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다. 젊은 시절엔 직장일에 매진했지만 이제는 할 일이 없었다. 정순은 식사 후 다시 침실로 들어갔다. 요즘 하루 종일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점심 무렵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어르신들을 위한 배드민턴 동호회를 만들려고 한다는 내용이었다. 영호는 망설였지만 정순의 권유로 참여하기로 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당신도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시겠어요. 첫 모임 날, 체육관에 도착하니 10명 정도의 60-70대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다. 회장 김 씨가 친근하게 인사했고 다른 회원들도 반갑게 맞아주었다. 운동을 시작하자 영호는 예상보다 잘할 수 있었다. 젊은 시절의 실력이 되살아났다. 영호 씨, 실력이 좋으시네요. 운동 후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니 기분이 좋았다. 그날 밤 영호는 오랜만에 개운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다음 주부터 영호는 빠짐없이 배드민턴 모임에 참여했다. 운동 실력도 늘어갔고 회원들과도 친해졌다. 하지만 영호의 마음 한편으로는 부담감이 컸다. 배드민턴 활동이 재미있어지면서 집에서 아픈 아내를 돌보는 일이 조금씩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배드민턴 모임에 나간 지 2달째, 영호는 새로운 회원을 만났다. 한미숙이라는 55세 여성이었다. 최근 이 아파트로 이사왔다며 자신을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미숙입니다. 미숙의 목소리는 맑고 밝았다.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외모에 활발한 성격이 돋보였다. 영호는 뭔가 특별한 느낌을 받았다. 미숙은 배드민턴을 처음 배운다고 했다. 김 회장이 영호에게 미숙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다. 이렇게 라켓을 잡으시고 손목 스냅을 이용하세요. 잘하시네요. 금방 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시니까요. 미숙의 웃음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다. 영호는 오랜만에 이렇게 활기찬 웃음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밝아졌다. 연습 후 카페에서 미숙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남편과는 3년 전에 이혼했고 성인이 된 자녀들은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미숙의 말을 들으며 영호는 부러움을 느꼈다. 자신은 아픈 아내 때문에 자유롭지 못했다. 영호 씨는 어떠세요? 부인분은 어떻게 지내세요? 집사람은 건강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고 있어요. 힘드시겠어요. 미숙의 동정어린 말에 영호는 고마웠다. 집에서는 정순의 병이 당연하게 여겨졌는데 다른 사람이 걱정해주니 새로운 느낌이었다. 미숙 씨는 꽃집을 하고 있어요. 기회 되시면 한번 놀러오세요. 미숙의 제안에 영호는 가슴이 뛰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영호는 미숙 생각이 자꾸 났다. 70이 넘어서 다른 여자 생각을 하다니. 다음 날 영호는 미숙의 꽃집을 찾아갔다. 작은 꽃집이었지만 알록달록한 꽃들로 가득했다. 미숙은 영호를 환하게 맞아주었다. 그날 이후 영호는 미숙의 꽃집을 자주 방문했다. 처음에는 꽃 구경이라는 핑계였지만 점점 미숙과 대화하는 것이 목적이 되었다. 며칠 후 미숙이 제안했다. 영호 씨, 점심을 많이 시켰는데 같이 드실래요? 영호는 망설였다. 집에 가서 정순과 점심을 먹어야 했다. 하지만 미숙과 함께 식사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두 사람은 꽃집에서 도시락을 나누어 먹었다. 오랜만에 다른 여자와 함께하는 식사였다. 점심을 마치고 영호는 집으로 돌아갔다. 정순이 기다리고 있었다. 늦으셨네요. 점심 드셨어요? 네. 동호회 사람들과 간단히 먹었어요. 영호는 거짓말을 했다. 처음으로 아내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며칠 후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영호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제 집에 와서 저녁 한번 드시지 않을래요? 영호는 가슴이 쿵 뛰었다. 미숙의 집에서 저녁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정순이 입원하게 된 것은 바로 그 일주일 후였다. 당뇨 합병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의사는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영호는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여보, 집에서 잘 지내세요? 배드민턴도 계속하시고. 정순의 배려에 영호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다. 병원에서 나와 영호는 미숙에게 전화했다. 집사람이 입원을 해서요. 그럼 저희 집에 와서 저녁 드시지 않을래요? 혼자 계시면 제대로 챙겨 드시지도 못하실 텐데. 그날 저녁부터 영호는 매일 미숙의 집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다. 낮에는 병원에서 정순을 돌보고 저녁에는 미숙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사흘째 되는 날,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로맨틱한 영화가 나올 때마다 둘 사이의 분위기도 묘해졌다. 영호 씨는 젊으실 때 어떤 영화를 좋아하셨어요? 액션 영화를 주로 봤던 것 같아요. 이상해요.
지금 보시는 거 보면 로맨틱하신 것 같은데. 미숙이 영호의 팔에 기댔다. 영호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러면 안 되는 건 알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자꾸 영호 씨 생각만 나요. 영호는 미숙의 손을 잡았다. 미숙도 영호의 손을 꽉 잡았다. 저 때문에 힘드시면 언제든 그만두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미숙 씨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에요. 그날 밤 영호는 미숙의 집에서 더 늦은 시간까지 머물렀다. 미숙이 현관까지 배웅해 주었을 때 영호는 미숙과 첫 키스를 했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영호는 미숙의 집에 꽃을 들고 갔다. 오늘 미숙은 특별히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준비했다. 어제의 키스 후로 둘 사이의 벽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다. 영호 씨, 후회하지 않으세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미숙 씨를 만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저도 영호 씨를 만나서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에요. 정순의 입원이 연장되면서 영호와 미숙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영호와 미숙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영호 씨, 정말 행복해요. 영호 씨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미숙이 영호에게 기대며 말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오늘은 좀 더 있다가 가시면 안 될까요? 그날 밤 영호는 미숙의 집에서 밤을 보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되살아났다. 다음 날 아침 영호는 미숙의 품에서 깨어났다. 미숙 씨, 사랑해요. 영호가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했다.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사랑해요, 영호 씨.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았다. 나이를 잊고 사랑에 빠진 순간이었다. 정순의 퇴원일이 정해졌다. 영호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정순이 퇴원하면 미숙과 자유롭게 만날 수 없게 될 것이었다. 정순이 퇴원하는 날, 영호는 병원에서 정순을 데리고 집으로 왔다. 집이 이렇게 그리울 줄 몰랐어요. 영호는 정순을 보살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미숙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영호는 미숙에게 문자를 보냈다. 집사람이 퇴원했어요. 오늘은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며칠 후 영호는 배드민턴 동호회에 나갔다. 미숙도 나와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따로 대화할 수는 없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그리움을 전할 수 있었다. 정순이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겉으로는 평온한 일상이 돌아온 것 같았지만 정순은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 남편 영호의 행동에서 예전과 다른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여보, 오늘도 배드민턴 나가세요? 요즘 정말 자주 나가시네요. 영호는 잠시 멈칫했다. 정순의 말이 맞았다. 운동이 재미있어져서 그래요. 정순의 목소리에는 의심의 기색이 담겨 있었다. 정순의 의심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영호의 핸드폰 사용 패턴도 달라졌다는 것을 눈치챘다. 예전에는 핸드폰을 아무 곳에나 두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어느 날 저녁 영호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에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미숙이라는 이름으로 문자가 와 있었다. 정수는 그 이름을 처음 들어봤다. 여보, 미숙이라는 분 아세요? 영호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호는 깜짝 놀랐다. 아, 배드민턴 동호회 사람이에요. 새로운 분이에요. 그런가요? 무슨 문자였어요? 내일 운동 시간 확인하는 문자였을 거예요. 하지만 정순이 이 문자를 본다면 의심할 만한 내용이었다. 기다릴게요라는 표현이 단순한 동호회 회원 사이의 문자치고는 이상했다. 며칠 후 정수는 우연히 영호의 웃옷 주머니에서 꽃집 영수증을 발견했다. 여보, 최근에 꽃 사신 적 있으세요? 아, 병문안 갈 때 사간 거예요. 또 거짓말이었다. 며칠 후 정수는 영호가 외출한 후 그 꽃집을 찾아갔다. 혹시 며칠 전에 70대 남자분이 꽃 사가신 거 기억하세요? 아, 박씨요? 단골이세요? 정수는 깜짝 놀랐다. 남편이 꽃집에 단골이라니. 요즘 자주 오세요. 항상 예쁜 꽃들로 골라가시더라고요. 정수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꽃집을 나왔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어느 날 영호가 배드민턴 나간다고 외출한 후 정수는 영호를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다. 택시를 타고 아파트 체육관으로 갔다. 체육관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영호가 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와 함께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다. 운동이 끝나고 두 사람은 아파트 상가에 있는 꽃집으로 들어갔다. 정수는 충격을 받았다. 저곳이 남편이 단골이라던 그 꽃집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날 밤 정수는 영호가 잠든 후 조용히 영호의 핸드폰을 확인해봤다. 미숙, 오늘도 즐거웠어요. 사랑해요. 영호, 저도 사랑해요. 내일도 보고 싶어요. 정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렸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정순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한 것은 그로부터 사흘 후였다. 영호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다. 정수는 망설이지 않고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자기야, 사랑해. 오늘 밤도 기다릴게.
자기야라는 호칭이 정순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45년 동안 자신만 그렇게 불러왔던 호칭을. 정순의 손이 떨렸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여보, 나와요. 정순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다. 영호는 급히 샤워를 끝내고 나왔다. 이게 뭡니까? 정순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영호에게 내밀었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 앞에서 다른 여자를 자기라고 부르는 게 뭡니까?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여보, 잠깐. 이건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정순은 이전 문자들을 보여주었다. 사랑해, 보고 싶어, 행복했어 라는 문자들이 줄줄이 나왔다. 이것도 오해고 저것도 오해라고 할 거예요. 영호는 할 말을 잃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설명? 무슨 설명을 하시겠어요? 다른 여자와 사랑한다고 문자 주고받은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셨는데요? 배드민턴 연습, 회식, 병문안. 다 거짓말이었죠? 영호는 고개를 숙였다. 정순의 말이 맞았다. 죄송합니다. 영호의 작은 목소리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정순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저 여자가 누구예요? 나보다 뭐가 좋아서 바람을 피워요? 나보다 예쁘나요? 나보다 젊나요? 정순의 질문에 영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당신만 믿고 살았는데. 병원에서 아플 때도 당신 걱정만 했는데. 정순의 오열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이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딸 영미가 깜짝 놀라며 들어왔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다른 여자와. 아빠가 바람을 피워. 정순의 말에 영미는 깜짝 놀랐다. 정순이 핸드폰을 영미에게 보여주자 영미는 문자 내용을 보고 경악했다. 아빠, 이게 정말이에요? 영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호를 바라봤다. 영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이때 아들 영수도 들어왔다. 영미가 울면서 아빠가 바람을 피웠다고 말했다. 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아빠, 정말이에요? 정말. 죄송하다. 영호의 인정에 영수도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45년을 함께 살아온 엄마를 두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해? 정순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영미와 영수는 마음이 아팠다. 아빠, 지금 당장 그 여자와 관계를 정리하세요. 영미가 아버지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 밤 집안은 최악의 분위기였다. 정수는 침실 대신 안방에서 혼자 잤고 영호는 거실에서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가방을 싸기 시작했다. 큰딸 집에 가서 좀 있을까 해. 이 집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정순의 결심은 단호했다. 여보, 제발.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라고요? 45년을 함께 살면서 기회가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결국 정순은 큰딸 집으로 떠났다. 집에는 영호만 혼자 남게 되었다. 정순이 집을 나간 지 사흘이 지났다. 영호는 혼자 있는 집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4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없는 집은 너무나 적막했다. 그날 저녁 미숙에게서 전화가 왔다. 영호씨, 왜 연락이 안 되세요? 미숙씨, 큰일 났어요. 집사람이 우리 사이를 알아챘어요. 핸드폰 문자를 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집사람이 집을 나갔어요. 저 때문에. 죄송해요. 일단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며칠 후 영호는 미숙을 만나기로 했다. 미숙의 꽃집에서 만났다. 영호씨,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만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미숙의 말에 영호는 놀랐다. 영호씨는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저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건 원하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럼 우리 관계를 정리하자는 뜻인가요? 영호씨가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미숙씨와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럼 가정은 포기하실 건가요? 영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45년을 함께 산 가정을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영호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영호씨는 저를 선택하지 못하실 거예요. 결국에는 가정으로 돌아가실 거고. 저는 또 혼자가 되겠죠. 저희 둘 다 상처받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숙의 결정은 단호했다. 알겠어요. 미숙씨 결정을 존중할게요. 고마워요. 영호씨 덕분에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짧았지만 강렬했던 사랑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영호는 빈집에 앉아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봤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그날 밤 영수가 집에 찾아왔다. 아빠, 혼자 계시니까 어때요? 그냥 지내고 있다. 그 여자와는 정리하셨어요? 응.
끝났다.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엄마한테 사과하고 다시 시작하세요. 엄마가 용서해줄까? 모르죠. 하지만 노력은 해보셔야죠. 며칠 후 영호는 정순이 있는 큰딸 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정수는 영호를 만나려 하지 않았다. 아빠, 엄마가 아직 마음을 정리 못하셨어요. 영호는 정순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돌아섰다. 집으로 돌아온 영호는 더욱 외로움을 느꼈다. 미숙과의 관계를 정리했지만 정수는 돌아오지 않았다. 영호는 혼자 지내면서 정순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고 있었다. 4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미숙과의 사랑은 강렬했지만 순간적이었다. 하지만 정순과의 사랑은 깊고 오래된 것이었다. 어느 날 영호는 정순에게 편지를 썼다. 여보, 정말 죄송합니다. 45년을 함께 살면서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잊고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에게 눈이 멀어서 당신을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영호는 편지와 함께 예전에 정순과 찍었던 사진들을 정리해서 앨범을 만들었다. 젊은 시절부터 최근까지 두 사람이 함께 걸어온 45년의 시간들이 담긴 앨범이었다. 정순은 영호가 보낸 앨범을 받고 오랫동안 들여다봤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가족 사진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사진을 보면서 정수는 45년의 세월을 되돌아봤다. 젊은 시절 영호와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 날의 행복, 아이들을 낳고 기르면서의 힘겨움과 기쁨.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오래 살았구나. 정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분노와 배신감도 있었지만 45년의 세월이 주는 무게감도 무시할 수 없었다. 엄마, 아빠가 정말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큰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아빠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요. 물론 아빠가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45년을 함께 살아온 사이잖아요. 며칠 후 영수가 어머니를 찾아왔다. 엄마, 아빠 앨범 보셨어요? 봤어. 아빠가 매일 엄마 생각한다고 하세요. 정말 후회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엄마, 아빠한테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기회라. 정수는 망설였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45년의 세월을 무시할 수도 없었다. 한 번만 만나보세요.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날 밤 정수는 혼자 앨범을 다시 펼쳐봤다. 젊은 시절 영호의 모습,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따뜻한 눈빛, 가족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들. 이 모든 것이 가짜였을까? 다음 날 정수는 결심했다. 한 번만 만나보기로. 영미를 통해 영호에게 연락을 취했다. 아빠, 엄마가 만나보자고 하세요. 영미의 말에 영호는 가슴이 뛰었다. 정말? 언제? 어디서? 내일 오후에 집에서요. 엄마가 집에 가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영호는 급히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정순이 좋아할 만한 꽃도 사고 집안도 깨끗하게 치웠다. 다음 날 오후 정순이 큰딸과 함께 집에 도착했다. 45년을 살았던 집이지만 한 달 넘게 떨어져 있었던 터라 어색했다. 어서 와요. 영호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정수는 고개만 끄덕였다. 차를 마시면서 두 사람은 어색한 시간을 보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지냈어요. 여보, 정말 죄송해요. 몇 번째 사과해요? 몇 번을 해도 부족해요. 정수는 영호를 바라봤다. 한 달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다. 당신도 많이 힘들었나 봐요. 당연하죠. 45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니까 젊어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착각이었어요. 그 여자가 저보다 좋았나요?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짜가 아니었어요. 45년을 함께 살아온 당신이 진짜예요. 그 사람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정수는 한숨을 쉬었다. 영호의 말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요? 모르겠어요. 상처가 아물 때까지. 그날 정수는 집에서 저녁을 먹고 갔다. 영호가 직접 요리한 음식이었다. 서툴렀지만 정성은 느껴졌다. 앞으로 가끔 와주실 수 있어요? 생각해 볼게요. 정수는 확답을 주지 않았지만 완전히 거부하지도 않았다. 그 후 일주일에 한 번씩 정순이 집에 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시간 있다가 가더니 점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영호는 정순이 올 때마다 최선을 다해 대접했다. 어느 날 정순이 집에 와서 빨래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당신 혼자 살기에는 빨래가 너무 많네요. 제가 잘못해서 자꾸 다시 빨게 돼요. 45년 동안 제가 다 해줬으니까 당연히 못하죠. 정말 죄송해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영호의 고백에 정순은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몇 주가 더 지나자 정순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영호에 대한 분노는 여전했지만 45년을 함께 살아온 정이 그것을 이기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예전에 함께 자주 보던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이 드라마 기억나요? 기억나죠?
맨날 같이 봤잖아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노력하겠어요. 남은 생을 당신께 바치겠어요. 남은 생이라, 정수는 생각에 잠겼다. 두 사람 모두 70대였다.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다. 우리,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모르죠. 하지만 남은 시간은 함께 살고 싶어요. 며칠 후 정수는 큰딸에게 말했다. 집에 들어갈까 해. 정말요? 용서라기보다는 이제 와서 혼자 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은 몇 년을 원수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날 저녁 정수는 영호에게 말했다. 집에 들어올게요. 영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들어드릴게요. 다시는 배신하지 말아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약속드려요. 영호는 정순의 손을 잡았다. 정순도 이번에는 손을 빼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좀 필요해요. 완전히 예전처럼 되기까지는 충분히 기다리겠어요. 정순이 집으로 돌아온 날, 영호는 정순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상을 차렸다. 그리고 예전에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거실에 다시 걸어놨다. 집이 훨씬 따뜻해 보이네요. 당신이 있어야 집다운 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에서 잤다. 아직은 함께 지내기 어려웠다. 하지만 같은 집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TV를 보고, 함께 식사를 했다. 어느 날 저녁, 정순이 영호에게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럴게요. 그럼 예전 일은 잊어버려요. 다시 묻지도 않을게요. 고마워요. 대신 앞으로는 정말 솔직하게 살아요. 서로에게 약속해요. 그날 밤 정수는 처음으로 영호와 같은 침실에서 잤다. 몇 주가 더 지나자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앨범을 보고 있었다. 우리 정말 젊었었네요. 그때가 벌써 45년 전이라니. 시간이 정말 빨라요.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모르죠. 하지만 남은 시간은 함께 보내요. 네, 그럴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여보, 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45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그것과는 달랐다. 격정적이지는 않았지만 깊고 진실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같은 침대에서 잤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잠들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몇 달이 지나자 영미와 영수도 부모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다시 예전처럼 다정한 부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엄마, 아빠, 많이 좋아지셨네요. 우리도 이제 늙었으니까. 남은 시간은 평화롭게 살아야지. 그 후 1년이 지났다. 두 사람은 완전히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아니, 어쩌면 예전보다 더 서로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여보, 후회하지 않아요? 뭘요? 저를 다시 받아준 것 말이에요. 가끔 힘들 때도 있어요. 그 일이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죄송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우린 결국 함께 살아야 할 부부니까요. 고마워요. 정말로, 저도 고마워요. 혼자 늙어가는 것보다는 함께 늙어가는 게 좋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우리, 얼마나 더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하지만 그날까지는 함께해요. 네, 그럴게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두 사람의 인생도 석양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영호는 정순의 손을 꽉 잡았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 생애 마지막까지 함께할 동반자. 잠깐의 착각으로 잃을 뻔했던 소중한 사람이었다. 정순도 영호의 손을 꽉 잡았다. 비록 상처를 받았지만 45년의 세월이 주는 무게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남은 생을 원망하며 살기보다는 용서하며 사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 여보, 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황혼의 사랑은 이렇게 다시 시작되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실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저녁 식사를 함께 준비하고 함께 먹고 함께 설거지를 하면서 두 사람은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다. 45년 전 신혼 때처럼 설레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더 깊고 안정된 사랑이 있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영호는 정순에게 말했다. 내일도 함께 일어나요. 당연하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네, 매일 함께 일어나요.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 안겨 잠들었다. 내일 아침에도, 그 다음 날 아침에도 함께 깨어날 것이다. 남은 생의 모든 아침을 함께 맞을 것이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사랑은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다. 상처는 남았지만 용서가 있었고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실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늙어갈 똥반자가 있었다. 황혼의 사랑, 그것은 젊은 날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달랐다. 하지만 더 깊고, 더 소중하고, 더 의미 있는 사랑이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할 사랑이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